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다 사업하고 이러니까 배도 많이 나오고 관리 안 되니까 야, 너네 갑자기 혈압약 먹는 애도 많고 고지혈증 먹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래서 발기부전인 애들 되게 많고 지금 몇십 대세요? 갑자기 처음부터 내가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뛰려는 거랑 똑같은 시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운동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마라톤 뛰어서. 그럼요. 네. 저는 지금 24시간을 굶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렇죠. 처음 만나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어떤 프로토콜? 공통적으로 좀 많이 처방되는 영양제 추천하는 게 있을까요?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간헐 단식을 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죠. 이건 이제 팁인데 좋아요. 좋다는 얘기 말고 네. 오히려 잘 안 될 수 있는 이유 네. 또는 뭔가 하면 안 되는 케이스 이런 것들 아까 얘기하면 독소 어떨까요? 얘기했는데 몸에 독성이 너무 많은 분들, 독소가 너무 많은 분들, 네, 그 아까 중금속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환경 것들. 호르몬 같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나요?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지방 세포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방세포 안에. 예. 네. 그래서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을 하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음, 우리 몸이 지방 에너지를 이제 연소하거나 지방을 분해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지방. 네. 예. 그 과정에서 이런 독소들이 갇혀있던 독소들이 음, 우리 몸을 죽이지 않으려고 그것도 아까 인슐린을 갖다가 우리 세포들이 뇌세포나 몸의 근육세포들이나 장기의 세포들이 인슐린 저항을 하고 거부를 하면 어? 지방한테 가서 야 이러면 우리 다 죽어 너가 좀 받아줘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인슐린이 우리 몸이 포도당을 독으로 본다는 거예요. 당분을 포도당을. 그래서 혈관에 독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망가지는 것이고 우리 몸에서는 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이나 술 같은 거 알코올 술도 독이기 때문에 간에서 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똑같이 당도 간에서 제일 먼저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간이 하는 건 해독을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간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는 거는 그 당을 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독을 갖다가 가둬놓는 곳은 지방인 거고. 네.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해서 만약에 지방세포가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던 갇혀있던 독들이 나오면서 네. 나 부작용 나 이거 하다 죽을 뻔했어요. 절대 하지 말아요. 이런 댓글 보세요. 가끔씩. 많이 보이죠. 나 이거 하다가 무슨 증상이 나와. 막 네. 피부가 다 트러블이 났어요. 키토레시 같은 것들도 키토레시 그런 거죠. 독성 문제다. 예, 예. 독소 문제다. 독소가 많았던 사람이 키토레시가 심한 거죠. 예, 그러니까 멀쩡하게 건강한 최대한 건강한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든 저탄고지를 하든 그 식단 그렇게 바꿨다 그래서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살이 쪘다고 해도 그 독소가 몸에 많이 쌓이지 않은 사람들은 좀 편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근데 약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런 고생을 해서 그런 고생을 거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이거 아니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럴 때는 천천히 가는 게 낫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탄수화물 도로 먹으라고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저탄고지를 하면은 확실히 문제가 덜한데 그래요? 예, 갑자기 식단 딱 바꿔버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분일수록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갑자기 처음부터 내가 마라톤 뛸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갑자기 뛰려는 거랑 똑같은 시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야 마라톤 절대 뛰지 마 너 심장 투도 죽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죽지 당연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16대 8 뭐 이런 게 나와 있는 그거는 편하게 그냥 보기 좋게 간단하게 이 정도 따라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병원 실려갈 수도 있어요. 저혈당 돼서. 그러니까 그걸 참고 16시간 버틸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당을 줄이는 단계 몸부터 천천히 풀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해야지 갑자기 뛰면 무릎이 나가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간헐적 단식을 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당을 줄이는 것도 처음부터 누구나 다 당을 확 줄일 수는 없는 거니까 천천히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먹고 살고 있었다면 그걸 인지하고 이거 이런 거는 당이 엄청 많은 거구나. 이거 먹으면 인슐린이 확 나와가지고 나 나중에
오후 되면 기분도 더 없고 밤에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 있는데 그걸 알기 시작하면 조금씩 주의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것부터 시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씩 바꿔 나가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16대 8 이거 따라오던가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오지 마 이렇게 하면 못 올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천천히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음. 독소가 나오잖아요. 네. 어쨌든 나오긴 해야 되잖아요. 배출돼야 되죠. 예. 그러면 음. 한 번에 막 나오지 하게 그렇죠. 나오게 하지 그게 말고 부작용이니까 몸이 감당할 몸이 수 있는 감당할 수 만큼 있는 만큼 조금씩 이제 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아. 그리고 독소가 내 몸에 나왔는데 네. 그게 내 몸에서 뭐 이렇게 배출을 다 해낼 수가 결국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항문, 소변, 뭐 땀샘 이거잖아요. 네. 그 간을 거치지 않고 나오려면 땀으로 나야 되고 뭐 어쨌든 신장을 거치지 않고 나오려면 근데 그런 것들 결국은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들이 다 열려 있지 않은 사람이 나는 그 독소 나오면 뭐예요? 증상만 있다가 도로 다 들어가요. 도로 흡수될 거 재흡수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요. 왜요? 혈관을 돌아가면서 다시 우리 몸은 또 독소가 있네. 처리해야지. 그리고 다시 처리를 하니까 다시 또 어딘가 가둬두게 되는데 결국 나는 고생만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배출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이 저탄고지를 해야 되는 맞네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간에서 간이 혹사를 당한 간이기 때문에 이런 해독이나 처리 능력들이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그거를 다 처리하라고 그렇게 막 해놓으면 그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맞아요. 그래서 명현 반응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부작용이 맞는 거고 저탄고지나 이런 식단을 확 바꾼 거에 대한 부작용이 맞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근데 겪으면서 가지 않고 지혜롭게 가는 게 중요해요. 너무 물론 다이어트 과학자 입장에서는 못마땅할 수 있어요. 너무 달래주면서 이 사람 언제 바꿔 다 달래주기만 괜찮아 그 뜻이 아니라 근데 조금 이 사람의 정확한 진단 이 사람의 실력이 우리가 레벨 테스트를 하잖아요. 나 마라톤 하겠다고 왔는데 너는 전국체전 수준 국제대회 수준 아니면 초급반 아직도 한참 멀어 그거를 잘 진단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저 방금 되게 좋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신 분이 네. 지금 어떤 부하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죠. 보고 처방을 해야 된다. 네, 안색부터 보고 눈알 누란지 보고 대충 좀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간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사람이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단식을 길게 했을 때나 했을 때 독이 많이 나오면 독소 많이 나오면 그리고 해보면 일단 해보는데 해보면서 바로 알잖아요. 한번 뛰어보세요 하고 방- 이제 그렇죠. 맞네요. 그렇죠. 그 사람 마라톤 하러 왔는데 그 사람 이렇게 딱 체형만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뛰어봐야죠. 한번 운동장 한 바퀴만 돌아보세요 하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근데 처음이지만 타고난 거죠. 숨 안 차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분들은 분들이 이제 막 예. 관절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문가의 입장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이어트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건 이제 팁인데 좋아요. 아까 중금속이 이제 빠져나오고 뭐 독소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걔네들이 세포로 다시 들어갈 수 없게끔 막으려면은 미네랄들이 많아주면 되거든요. 왜 중금속이랑 미네랄은 서로 경쟁하잖아요. 네, 같은 연결고리에서 서로 같은 자리 중금속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미네랄은 못 들어가는 거고 세포 안에 아니면 어디예요? 세포가 됐든 화학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의 중간이 됐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미네랄이 먼저 있으면 중금속이 이제 튕겨 나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대부분 중금속들이 막 독성이 껴 있겠죠. 그러니까 미네랄을 먹어도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해서 몸이 대사를 끌어올리면서 미네랄도 먹어줘야 좋은 거고 그리고 부작용이 그 많은 사람들 다이어트 이미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때 미네랄을 많이 먹어주는 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서는 미네랄을 되게 중요하게 처방을 많이 하죠. 그때 피토레시를 줄이는 약이야. 그 마그네슘이랑 크로미움이랑 미네랄 아연이 이 뜻이 아니라 요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때 미네랄들이 좀 많이 보강이 돼주면 그 부작용이 좀 덜 할 수 있다. 분해가 돼도. 그래서 아까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그 저탄고지나 이런 걸 한 사람들은 부작용이 덜하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채소에 미네랄이 많잖아요. 되게 가장 많은 게 채소니까. 그래서 채소 먹으면서 하는
원래 저탄고지가 채소 먹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안 먹는 건 줄 알고 있지만 그렇죠. 가공식품으로 안 먹는 거지 채소는 먹는 거예요. 저탄고지. 그래서 과일 좀 줄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확실히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죠. 그 키토래쉬가 있으면 처방하는 영양제들이 뭔가요? 그 선생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저는 뭐 따로 특별히 처방하는 거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아까 미네랄 그냥. 음, 그러니까 뭐에는 뭐 이렇게 딱 돼 있으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저탄고지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탄고지를 내가 가이드를 해주면서 키토래쉬가 온 환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따로 그렇게 뭐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선생님의 전문 분야는 뭔가요? 저요? 네, 현장에서 지금 조금 더 만나거나 네. 또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 보는 환자들의 어떤 부류? 당뇨죠 뭐. 당뇨요? 당뇨 콜레스테롤 두 개. 혹시 당뇨 두 콜레스테롤 개가 가장 안전하고 쉽고. 그렇죠. 예. 혹시 사실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예.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에 있을 거고요. 사실 그분들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병원에서 지금 이제 이미 병원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랑 소통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한테 조금 약간의 조금 더 인사이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전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당뇨나 이제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네. 환자들 있을 때 예. 처음 만나서부터 나갈 때까지의 어떤 프로토콜, 어떤 전략은 뭘까요? 다이어트 전문가, 우리 과학자, 최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어떻게 뭐 프로토콜을 하는가 그걸 아는 것보다는 다 똑같으니까 근데 기본적인 원칙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원칙. 예. 근데 이 병원에서 날 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다시 똑같이 병원에서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만 말이 그렇지 해주는 게 아니라 환자한테는 알려만 주는 거고 환자가 스스로 하는 게 8, 90%잖아요. 왜냐면 병원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가가지고 1시간 상담하고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왔는데 내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해. 내가 어차피 먹는 것도 내가 먹어야 되고 운동도 내가 해야 되고 잠도 내가 해야 돼. 다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이미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병원에 내가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목적이 혈당이 높은데, 당이 높은데,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나는,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약물로 내 혈당을, 아니면 내 콜레스테롤을, 혈압을 딱 그 정상 수준으로 조절만 하면 좋겠다. 딴 건 필요 없고, 다른 방법도 필요 없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병원에 가시면 돼요. 일반 병. 네, 그게 정말 원하는 거라면.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당뇨고 고혈압이고 콜레스테롤이고 그냥 건강검진하다 우연히 알게 됐고 대부분 아니면은 그렇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뭔가 병원에서 그냥 가서 그냥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시간 맞춰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그 약으로 치료하는 게 의사들이 하는 역할인 거고 잡인 거고 그밖에 근데 다른 치료 방법 너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 원래 원인이 됐던 거를 고치는 방법들은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은 원인을 찾아서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인을 제일 찾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손쉽게 돌아보는 거는 식습관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병원에 이렇게 오시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점심에 뭐 드셨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많아요. 벌써 가물가물. 어제 아침에 뭐 드셨어요? 그 전날 저녁까지 최대한 해가지고 그 전날 점심 정도까지 한 이틀치 최근에 먹은 식사 내용. 그거를 먼저 다 봐요. 다 보고 자 봅시다. 앉혀놓고 얘기를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알려줘요. 이 중에서 보면은 자기는 되게 좋게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니까 60세 뭐 50대 60대니까는 나 고기 안 먹었다고 이거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뭐 감자에 뭐에 근데 보면 과일에
죄다 탄수화물이 90% 이상을 먹는 거예요. 애들처럼 막 탄산 콜라 이런 거 안 먹었다. 콜라 안 먹은 거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고기 안 먹은 거 자랑.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걸 짚어드리는 거죠. 이 문제 이렇게 하면은 인슐린 저항성 생기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인슐린 저항성 오늘 얘기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이거 못 고치면은 그냥 원래 병원에 가셔서 혈당 약 먹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근데 사실 생활 습관 못 고칠 거면 아니 그러니까 이 인슐린 저항성 못 고칠 거면 네. 생활 습관 얘기 안 하지. 인슐린 저항성 못 고칠 거면 그리고 그 인슐린 저항성을 고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너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좀 많이 힘들죠. 왜냐면은 기억도 잘 없고 의지도 잘 없고 그냥 오래서 왔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중간 설명이 너무 귀찮아요 이분들은. 예? 지식적인 탐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예. 근데 이 내용도 우리가 얘기한 내용들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되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먹을 거 처음에 다 이렇게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검사지가 있으면 검사지 몇 가지 해놓고 지금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것들의 원인들이 뭐 인슐린 저항이면 인슐린 저항, 뭐 독소면 독소, 호르몬 문제면 호르몬 문제 요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지금은 힘들겠다. 뭐 있는데 거의 있지. 네, 당뇨 고혈압인데 있으니까 이 방법들을 생활 습관을 결국은 본인이 바꾸시는 수밖에 없고 그 설명을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해드리고 수칙들을 이렇게 적어드려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을 더 많이 저탄고지보다는 간헐적 단식을 더 그렇죠. 많이 처방을 하게 되고요. 저 동의합니다. 예, 간헐적 단식을 더 많이 처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필요한 보충제 같은 것들을 아까 미네랄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활력이 이제 만성 피로 되게 많거든요. 그런 증상이 보이거나 이제 그러면은 비타민 B군 뭐 필요하고 그리고 약간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염증이 있어 보인다, 뭐 호모시스테인 이런 것처럼 뭐 호모시스테인 높다. 예,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뭐 엽산, 비타민 B9, 뭐 B6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약간의 처방하는 정도. 오메가3 혈관 질환이 많은 분들은 그냥 먹으면서 해야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반적인 것들 처방해 주는 거죠. 잠시 영양제 얘기 나왔는데 영양제에 대해서 제가 가진 입장을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제일 먼저는 음식이다. 음. 진짜 음식을 먼저 먹는 게 제일 먼저고 음. 또 나쁜 음식이나 아니면 몸에서 영양소 결핍을 유발하는 음식들 그 친구들을 빼는 게 제일 먼저인 다음에 이제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음식으로 다 먹기 힘드니까 영양제 같은 것들이 보충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인들한테 뭐 질병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좀 많이 처방되는 영양제 추천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제 친구들이 이제 40대 후반 50대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다 사업하고 이러니까 배도 많이 나오고 관리 안 되니까 야, 너네 갑자기 혈압약 먹는 애도 많고 고지혈증 먹는 친구들도 많고 네. 그래서 발기부전인 애들 되게 많고 지금 몇십 대세요? 저는 지금 74년생이니까 네. 내일 네. 모레 뭐야 50인가요? 네. 네, 어쨌든 저희 친구들이 가장 이제 갑자기 돌연사하기 좋은 딱 그런 나이에 있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주로 사업을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친구 입장에서 야 너는 그냥 이거는 그냥 먹어 이 정도는 먹어 하고 만든 영상이 있었어요. 배 나온 40대 50대 친구들한테 권하는 네. 영상. 그 영상.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주로 권하는데 그게 일단 비타민 B군이거든요. 비타민 B군에서 우리가 그냥 에너지 대사를 올리고 디톡스 해독 작용을 하고 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네. 우리 비타민 B군을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오메가3 아까 오메가3. 그냥 먹어 그냥 너 생선 매일 먹을 거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먹어.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유산균이요? 예. 네. 그리고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어떤 특히 미네랄? 마그네슘 위주의 미네랄. 네. 마그네슘 위주의 미네랄. 이 정도 아니면 이제 종합 비타민이랑 비타민 B군 미네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종합 비타민으로 먹어도 되고 그렇게 먹으면서 마그네슘은 따로 하나 또 추가해도 괜찮죠. 시간대가 다르니까 네. 저녁에 밤 시간에 마그네슘 한 번 더 먹어도 마그네슘 그 종합 비타민에는 용량이 주로 작게 들어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마그네슘 정도는 또 그걸 추가해도 된다. 이 정도. 그냥 그 정도를 그냥 항상 추천을 드려요. C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비타민 C도 뭐
그 일일 권장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음. 과일이나 이런 거 채소에도 충분히 있고 네. 또 종합 비타민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음. 따로 굳이 뭐 안 먹어도 되는데 제 같은 경우 저는 먹어요. 예. 음. 저는 비타민 C를 뭐 메가도스라고까지 하기는 좀 뭐한데 그냥 네. 좀 추가로 많이 먹어주는 편이고 면역 때문에요? 뭐 겸사겸사. 예.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항산화 면역 뭐 이런 항산화 거죠. 면역? 예. 어. 그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먹는 게 좀 가짓수가 한 5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 그렇게 기본으로 먹는 편이고 네. 거기다 돌아가면서 이거 밀크시스를 안 먹었네 요즘 이렇게 갖고 생각나면 또 먹고 며칠 또 먹고 코큐텐 요즘 안 먹었네 이러고 좀 먹고 이런 그 식으로. 외의 것들은 이제 간헐적으로 음. 또 생각날 때. 그리고 이제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도 종합 음. 비타민이 됐든 뭐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이런 것도 확 철저하게 혈압약 먹듯이 매일매일 시간 맞춰서 먹지 않죠. 그렇죠. 저는 그냥 사무실에 두고 그럼 주말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식이니까.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모든 기능의학 하는 선생님들 전부 다 동의하는 똑같이 말씀하세요. 음식이 우선이고 음식이 우선이고 약간 뭐 근데 음식을 썩 잘 먹지는 못하는 것 같으니 아쉬운 대로 보충을 해야 돼. 물론 특별한 영양소를 많이 쏟아 부어서 그 약효를 내고 싶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처방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영양소가 결핍되면은 몸에 대사에 문제가 생기고 호르몬이나 뭐 아니면 효소 작용에 문제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결핍은 막아야 되는데 그 결핍을 막기 위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냥 음식으로도 사실 거의 될랑말랑 하는데 좀 모자란 것 같고 내가 좀 약간 부족하다, 나가 충분하지 않다 싶으면 아니면 욕심이 좀 있다 싶으면 보충제를 더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고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고요. 어느 기능의학 병원 가니까 보충제 한 10가지 처방해줬어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뭐 그분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갔던 것일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영양제를 많이 처방하는 기능의학 선생님도 다 똑같이 얘기하죠. 음식이 먼저다. 먹는 게 우선. 좋습니다. 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간헐 단식을 하면 조심스럽잖아요. 조심스럽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이제 보통 부모님들 나이대인데 혼자서 이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내 몸을 관리를 하고 관찰을 하고 예민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함부로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나 이런 것들, 당뇨나 이런 것, 당뇨 있으신 분들이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할 때 그 나타나는 증상들, 아까 말한 뭐 명현 반응으로 오해가 되는 키토래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작용들이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저혈당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좀 보고 해야 되는 집에서. 그리고 원래 혈당기계가 다 있잖아요 요즘은. 당뇨 환자분들은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있다면 사실 그것도 계속 이렇게 보면서 해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 것들 안 하고 감으로 하려 그러다가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약을 끊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은 처방한 선생님이 랑 상의해서 둘이 끊는 거지. 내가 남이 다른 선생님이 처방한 약을 끊으라 마라 할 이유는 없으니까. 아니면 약은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끊게 되겠죠. 그렇죠. 처방한 선생님이랑 가서 알려드리고 끊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혈당, 쇼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까 우리가 저탄고지나 이런 거 하면서 키토레시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그 마라톤 능력치가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 부작용도 크다 그랬는데 그 당뇨 환자들 정도 당뇨가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끝이 당뇨거든요. 거의 더 이상은 처리가 안 될 때 검사하면은 피가 나오니까 당뇨가 그때니까 그 사람들은 가장 큰 부작용들의 위험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라톤 하러 왔는데 제일 못하는 학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죠. 이해했어. 너무 그래서 좋아요. 아주 천천히 접근하고 처음부터 16대 8을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은 3개월 후에 16대 8로 가자. 그래서 천천히 그 단계로 가도 되겠죠. 지금 뭐 급하지 않잖아요.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려고 맨날 며칠까지 몇 킬로 만들 이유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천히 그렇게 가면 되겠죠.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이제 준비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사람마다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너무 다르다. 그거 네. 거기서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는 거라고요. 나 이거 했다 죽을 뻔했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갑자기나 마라톤 뛰었는데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이런 똑같은 댓글이에요. 수십 년 동안 운동 한 번 네.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마라톤 그럼요. 뛰어서 예. 저는 지금 24시간을 굶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 내 몸에 그만큼 적용돼 있으니까. 예. 맞아요. 단식이나 저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어떤 부작용을 알려지는 것들, 편견들이 사실 그런 그냥- 경우가 많죠. 그냥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힘들었다, 어. 안 좋았다, 예. 못할 것 같다. 공부 안 하고 한 거고. 어, 그리고 부작용이 났을 때 그 부작용이 뭔지 아,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을 뻔한 경우만 있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뭐 달리는 방법도 모르고 예. 기본적인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냥 뭐 어디서 뭐 보고 따라서 16대 8만 따라한 거예요. 맞아요. 전 이게 제일 좋은 것 네. 같아요. 모든 게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음. 선생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지금? 지식을 알리는 거는요 굉장히 보람찬 일이에요. 처음에는 몇몇의 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한 분씩 한 분씩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선생님 책 보고 당뇨 고쳐 이런 분들이 인사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네. 케이스가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엄청 얼마나요? 거의 그냥 뭐 매일 한 번씩은 봐요. 카페에서 보든 인스타에서 보든 뭐 유튜브 댓글로라도 보든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뭐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람들도 제가 제안한 비슷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몇 달 또는 1년 지나서 좋아진 거 말해주시는데 그쵸. 근데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건 네. 이게 진짜 몇 년 뒤에도 계속 괜찮을까 아,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저보다 먼저 이제 아, 했잖아요. 그냥 뭐 그 뒤에도 큰 탈은 없다. 그분들은 정말 아직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음. 이거를 어느 하나의 툴로 받아들이신 거죠.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해도 되냐 뭐 이런 걱정을 나중에 탈이 나는 게 아니냐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위험천만한 고개 같은 비법으로 받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원래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게 되게 정상적인 식사 습관이고 우리 몸이 견딜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잘 무지한 가운데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먹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깨닫고 나면 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 질문은 어떻게 옛날처럼 내가 다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되는 가공식품들 끊는 거,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거야, 맞잖아요. 적절한 공복 그치? 만드는 예, 거, 예. 탄수화물 각자에 맞게 적절히 먹는 게 그럼요. 치료라고 보기 힘들고 네. 그냥 정상화일 수도 있다. 정상. 그리고 우리 몸이 가장 기능하기 좋고 혈관을 가장 혈관은 결국 우리가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으면 오래 쓸 수 있는 만큼 좋은 건데 혈관을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간도 우리가 오래 써야 되는 장기 중에 하나인데 뭐 그 방법이 뭐겠어요? 간이 좋으려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이 쉬어야 된다. 간은 디톡스하고 청소하는 공장인데 내가 공장에서 막 하면서 공장을 돌리면서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옆에 싸놓고 계속 공장을 돌리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공장은 자꾸 쉬어주고 청소해주고 기계 설비 청소해주고 또 돌려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죠. 우리 혈관이 그렇고 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굽는 거 말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여유롭게 계속 음식을 그냥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을 수 있었냐고요. 그러지 않고 힘들게 연락에 뛰어서 아니면 나무에 기어 올라서 뭔가 따먹게 에너지를 쓴 후에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인데 그거에 충실하자는 건데 그걸 갖다가 되게 특이하게 바라보시는 거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원리를 더 파악을 좀 더 하시고 나면 그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요런 식단은 이제 오래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저도 옛날에 엉망으로 먹었거든요. 옛날처럼 그분들도 못 드실 거예요. 저는 뭐 게맛살 되게 좋아했어요. 미국에 없어가지고 한국 나오면 게맛살을 제일 좋아했고 떡볶이 옛날에 미국에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가 없어가지고 떡볶이도 한국 나오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입맛이 바뀌는 거예요. 정상적인 식단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면 사라질 질문들이죠. 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의료 전문가분들한테 네. 이제 한마디만 할 수 있나요? 제가 감히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은 그래도
좀 실험을 해보시고 빠르게 바뀌세요. 근데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 이 전환을 편리하죠. 어려워하는 것 네, 같아요. 미국도 그렇죠. 똑같죠.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선생님도 사실 마찬가지로 옛날에 그걸 배우시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아, 뭐가 필요할까요? 그 과정을 거쳤던 것뿐인데 어.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한 관심? 환자를 도와주고 싶은 관심. 음. 이 환자를 내가 도와줘서 이 사람을 그 치유가 됐든 그게 아니면은 뭐 간단한 증상을 완화가 시키가 됐든 어쨌든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게 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최우선사가 되면 우선 관심이 되면 그러면은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의학적인 진료 형태 그 안에서 그 주어진 의사한테 원래 하라고 허락이 된 근데 결국 아까 뭐라 제약회사에서 허락 나온 약으로만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의사한테 허락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을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옳다라고 고집을 한다면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간 도그마에 빠져서 환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10년 넘게 공부해왔던 이 현대의학 시스템 이거를 더 신봉하고 그거를 더 위하고 그거를 더 옹호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가지고 엄청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 그래서 그 환자들의 인식이나 이런 전환도 많이 있었고 네. 의학계 내에서도 뭐 기능의학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장누수 증후군 이런 얘기를 15년 전에 얘기하면 완전 사입이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정상으로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다 그런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비타민 D를 어디 병원에서 처방할 생각을 옛날에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약간씩은 다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절대적인 진리였던 게 바뀌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환자를 가장 먼저 우선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은 약간의 진료 방법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경님께서 그런 변화를 또 이끌고 계시죠? 아니 뭐 이끈다고 할 수는 없죠. 네.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네.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은 나고. 네. 사람들이- 환자분들이 이제 내 몸을 정말 내 지갑보다도 아끼지 않는 아시죠? 알죠. 예, 그 말이 너무 너무 이제 그런 아프죠. 행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라. 예, 지금 약과 병원에 의존하잖아요. 너무 의존하는데 과연 의존할 만한가? 예. 그게 근데 이게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배척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거울을 봤는데 성형을 해야겠어. 그러면은 약과 병원에 의존해야죠. 그쵸? 그리고 내가 지금 부러졌어. 피가 나고 있어. 철철 찢어졌어. 네. 약과 병원에 의존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살이 쪘어. 지금. 그러면은 살이 쪘는데 그걸 약과 병원에 의존한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안 돼요. 예, 약간 살이 쪘으니까 내가 살 뺄 수 있는데 지금 안 빼는 거야. 이거 나 담배 끊을 수 있는데 안 끊는 거야. 이런 똑같은 약간 느낌이 있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도 같은 원인이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들은 약과 병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네.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을 뺄 수 있는데 안 빼는 것처럼 당뇨 고혈압도 고칠 수 있는데 안 고쳐 왔다고 생각하시고 생활 습관 바꿔서 근데 고쳐야 됩니다. 왜냐면은 안 고치면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암 생기고 뭐 심장마비 생기고 뇌졸중 생기고 그 과거가 미래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 네. 이거는 뭐 별거 아니란 그 병들이 별거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되게 심각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의료비 지출이 뭐 당뇨병일 정도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후회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근데 시간 맞춰서 약을 먹는 것도 노력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정도의 적어도 그 정도 약은 시간 맞춰서 안 먹으면 불안할 정도의 신뢰라면 큰일 날 거라고
믿고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의 같은 두려움은 좋아요. 하지만 그 약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크게 개선된 게 없었어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 식습관, 생활습관 바꿔서 내 몸을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는 게, 그 노력을 기울이는 건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오늘 물어보고 싶은 게 엄청 더 많이 있거든요. 더 있어요? 네. 하지만 오늘 시간 제한상 네. 여기서 제가 떠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달특이의 마이클 조던이 되어가고 있는 최겸과 네, 지금 미국에서 한국에서 또 환자 혁명을 이끌고 계신 혁명의 선봉장이신 조한경님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